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SBS 뉴스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어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 재개에 합의했다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미 수습된 유해의 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은 오늘 열립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장성급 회담에서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11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어제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의 발굴 작업은 지난 1990년에 시작돼 2007년까지 계속됐으며 그간 443구의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또 이미 수습된 미군 유해의 송환 작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약속한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초 실무회담은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 측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제의한 장성급 회담을 거쳐 오늘 실무회담이 속개됨에 따라 유해 송환의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남아있지만 초기 송환 작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선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진전을 보임에 따라 비핵화 후속 협상도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미군의 전사자로 추정되는 200여 구의 유해를 앞으로 2, 3주 사이에 송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송환 날짜가 사전 통지 없이 바뀔 수도 있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200여 구는 7월 말이나 8월 초순에 미국 측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줄 사람, 받을 사람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편의점 주인 김모 씨는 지금도 힘든데 내년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면 인건비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안 올리고 지금 받는 걸로 해서 현금으로 그냥 주시면 안 되냐고. 내년 되면 그 친구를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편의점 본사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사도 인상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돼요. 늦게 싸우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작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불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2020년 만원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부족하죠. 일하는 거에 비례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정부는 조만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빈곤층에게 가구 소득과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확실시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차 보호법 개정, 불공정 가맹계약 규제 강화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대책 대부분이 국회 동의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그 과정에서 반발과 논란이 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무역 분쟁, 내년 최저임금 결정 등 리스크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만났습니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하반기에 있을 경제 운영 하방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며 무역 마찰을 비롯해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 변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 역시 앞으로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고 글로벌 무역 분쟁 전개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무역 분쟁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어제도 열대야 때문에 밤잠 못 잔 분들 많으시죠?
일부 지역에선 정전까지 발생하면서 에어컨 선풍기도 틀지 못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 사리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밤중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에어컨 켜고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나가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밑에 보니까 사람들 다 나왔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집 앞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이 아파트 단지 260여 세대가 정전된 건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밤에도 이어진 더위에 전기가 나가면서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못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력당국 조사 결과 여름철 무성해진 나뭇가지가 전력선을 건드리면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은 긴급복구팀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고양시 도내동의 다른 아파트 단지 900여 세대에서도 정전이 일어났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소방 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 저희 쪽 설비는 아닌데요. 일단은 이게 고장이 접수가 돼서 저희 쪽에서 지원은 나간 모양이고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아파트에서도 어제 오후 5시부터 정전이 일어나 5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력 설비 이상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4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KTX와 무궁화 열차에선 에어컨 고장이 잇따라 승객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열차 안의 승객들이 더위에 지쳐 기진맥진합니다.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에어컨이 고장난 겁니다. 쉼없이 부채질해보지만 열차 안에 찜통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방송도 없었고 계속 그냥 가가지고 물과 부채를 나눠주면서 안내해주는 거는 역무원들이 다른 칸에 좀 서서 가시라고. KTX에서도 에어컨 고장이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와 광주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승객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진짜 너무 더웠어요. 승객이 꽉 차 있는 상태였고 좀 어린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다 울고 난리가 나가지고. 코레일은 냉매가 떨어지거나 과열되는 바람에 에어컨이 작동하지 못한 열차가 10여 대 있었다며 불편을 겪은 승객 600여 명에겐 요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그젯밤 8시쯤 청주시 북이면의 한 공사 현장에서 63살 용접공 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부터 용접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주에만 모두 18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지난주에 52명보다 3.5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는 20년 만에 통산 2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무사 의혹을 수사할 군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외에도 국방부의 올해 초 석연찮은 사후 대처 과정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검사와 수사관 등 31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오늘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핵심 관련자들이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라 구체적인 소환 시점과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또 작성 경위와 윗선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합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 3월 문건을 보고받고 석연찮은 대응으로 일관한 송영무 장관과 국방부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감사원장에게 단순 구두질의만 한 것을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합니다. 수사단은 일단 1차 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최대한 수사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3대 지수가 강세를 기록했지만 국내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06포인트 상승한 2312.96을, 코스닥은 1.65포인트 오른 829.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1,092억 원, 24억 원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1,15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운수장비가 강세를 기록 중이지만 통신업과 음식료품은 약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결정 후 이틀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고 LG디스플레이도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오름세입니다. 한편 GS리테일을 비롯한 편의점주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큰 폭의 내림세고 넷마블 역시 2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6%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128.7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밤에도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그럼 한낮 기온 얼마나 오를지 기온부터 먼저 함께 보시죠. 서울 기온이 34도, 강릉이 36도, 대구 37도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더위 체감지수 그중에서도 실외 작업장 지수를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방 매우 위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 작업을 중지하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